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주관 태백 행성 영월 평창 정선 지역위원회 주최하는 영월 군수 예비후보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는 저는 태백 영평정 지역위원회 영월군 연락수당 김호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 정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20분 이내로 자유롭게 정책 설명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검수하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모인 가장 큰 이유는 여기 계신 저희 각 후보님들 본인들 자랑하시라고 모인 자리입니다. 남을 헐뜯지 마시고 본인들 자랑 꼭 해주시고 남이랑 싸우는 거는 우리 후보 경선 결정되어서 상대방 후보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사전 제비 뽑기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박명호 예비 후보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를 좀 어떻게 네, 시작이죠? 진정한 민선 일기 강명호와 함께합니다. 오직 영월 군수 예비후보 강명호 정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잘 사는 영월입니다. 여러분들, 농업이 영월 그 총 생산량의 어느 정도나 차지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멘트 3사를 제외하면 영월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건 한 70%는 농업이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월의 미래는 농업과 관광이 영월의 미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농업정책 중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양묘장, 건조장, 가공센터, 유통센터 모두 포함을 해서 센터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묘장은 농업인들께서 누구나 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1년에 연중 2달밖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모적인 인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력은 건조장과 가공센터에 투입을 해서 인력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빠져 있는데요. 집중육성 작물 생산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장려금 제도를 제가 도입을 이미 이제 기시행하고 있지만 제가 더 확대를 시킬 텐데요. 21세기에는 농업은 국가의 안보와 주권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농업이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지역 환경에 맞는 농산물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수매시에 수매량에 따라서 생산 장려금을 보조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어느 돈으로 그거를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바로 이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재생산하도록 돌려주는 겁니다. 박명호는 벌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소재진흥원을 영월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이제 확대 개편을 할 텐데요. 지금 청정소재진흥원은 비철 소재 R&D 사업만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연구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철 소재 R&D 사업은 지역경제와 향토기업에 전혀 도움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영월 산업경제진흥원으로 개편을 하면서 여기 향토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창업 보육, 그다음에 특허, 지원 컨설팅을 통해서 향토기업과 지역경제에 정말 유익한 진흥원이 되도록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내전 어디로 나갑니까? 여기서 내전 안 나갑니까? 아니.
그럼 제가 손가락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공단지 이제 업종별 클러스터화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3농공단지에는 이미 청정 그 화장품 그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뒤에는 충무화학이 들어오죠. 언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제3농공단지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유치해서 제3농공단지를 뷰티 앤 푸드 클러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전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그 기금을 영월군 특별회계로 조성해서 소점포나 무점포 자영업자들, 청년들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기금을 조성할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 지원 확대는 공통 질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상동 숯가마 온육센터, 상동 테마파크, 동강으로 가면 동강생태정보센터, 청년포, 유원지 조성, 주차를 가면 술생박물관까지 줄잡아 2천억 이상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단 한 푼도 나지 않고 오히려 분비로 지원금을 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들은 어쨌든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영월을 이끌어갈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제 컨텐츠를 강화해 이제 관광시장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뭐 이거 독창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인근 지역에서 왜 우리가 5.1장 하면 유명한 데 있죠. 배우는 것도 혁신입니다. 우리 스티븐 잡스가 모든 것을 창조하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플러스 시키고 빼고 보태고 해서 혁신을 이루고 겁니다.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설경제 활성화를 이룰 텐데요. 건설경제 하면 이제 우리가 대규모 토목 건설을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도시 디자인, 생활안전시설, 농업기반시설, 생활 편의시설을 대대적인 확충과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서 아이들과 노약자가 안전한 생활안전시설, 대규모 도시 디자인을 통한 관광시설, 농업기반을 통한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면서 건설경기도 같이 좋아지는 이런 건설경기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까 한 분 계시고 나가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저하고 같이 해서 18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하천 준설을 했습니다. 그 18억이 없었으면 18억 그 건설업자들은 장비업자들은 아마 놀았을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정책을 쓰겠다는 거고요. 관광투어버스 이미 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택시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연인과 가족들이 영월 방문할 때 대중교통의 미비 때문에 그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연인이나 가족이 와서 택시를 타고 투어를 하면서 사용하는 경비에 따라서 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택시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정책입니다. 따뜻한 영월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뜻이 아니냐고 하는데 따뜻은 좀 뜨거운 느낌이랍니다. 따뜻은 온화한 느낌이랍니다. 온화한 점을 듣겠습니다. 어르신 주거공동체 설치 운영과 노인회가 건립 등 노인회 5대 요구안 추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회가 건립, 장애인 자리 자활 사업 확대 운영, 복지 및 여성위원회 설치하겠습니다. 어르신 주거 공동체는 저만의 이제 방식인데요. 그 사시는 데를 떠나시기 싫어하고 고령화세 이제 세상에 되다 보니 고독사는 내려가 며칠에 한 번씩 우리는 그런 그 뉴스를 접해야 합니다. 미음자가 됐던 영자가 됐던 낮은 작은 평수로 돌리고 가운데는 수도 하나 놓고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옛날에 느낄 수 있던 향수를 느끼면서 서로 감시
감시 아닌 감시하고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같이 담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주거 공동체를 곳곳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5대 주거관은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거고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회관 건립은 지금 시멘트 3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월군에서 부지만 제공을 하면 건설 비용은 시멘트 3사가 거의 되겠다고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저걸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노동자 회관이 생기면 거기서 상담도 할 것이고 노동자의 쉼터도 될 것이고 또 영월이 거점이 되면 평창 정선에서 그것 때문에 상담 때문에 또 교육 때문에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건 왜 안 이루어지는지 분석 질문까지 했는데 이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및 여성위원회 설치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사실 복지는 이제 웬만하면 다들 됐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실제적으로 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복지는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복지정책을 모두 전수조사해서 영월에서 빠진 것을 보충을 할 것이고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을 철저히 발굴해서 전수조사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영월입니다. 지금 군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이고요.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및 징벌과 포상을 현실화할 것이고 복합인허가 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할 것이고 공무원 여성 사무관 임기 내 30% 조정하겠습니다. 군민정책 배심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군정개혁 중에 공무원 직별 업무 자율성 보장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도 불만이지만 밖에 계신 분들도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담당자가 있고 계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는데 사소한 민원도 다 건너뛰고 넘어가는 이런 불공정한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자율성과 소신과 원칙을 지키도록 보장하겠지만 비리와 자율성을 넘어가는 행동을 했을 땐 징벌적 조치를 서슴없이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원하시는 거죠? 복합 인허가 민원전 처리반 설치. 제가 어쨌든 중앙이든 어디든 벤치마킹을 해서 한 번 서류를 넣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두 손에 도의 완성된 서류를 두 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지금 직급 공무원들은 남녀 비율이 5대5 정도 되는데 지금 여성 사무관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건 성비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성 사무관을 30% 임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마을 특화거리 조성. 보기에는 이게 간단해 보이시죠? 이게 저의 3대 정책 중에 굉장히 큰 정책입니다. 저는 도시 전체를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영월 시내거리가 유럽의 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유럽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되지만 굉장한 이슈도 될 수 있고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지금 좋은 제도들이 있긴 합니다. 외톨이까지 다 시켜줘서 생산을 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같이 어떻게 영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협 전문가 여러분들 동원해서 센터를 설립을 하겠습니다. 내 박물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일몰제를 시행을 할 텐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권한을 더 보여줘보고 1, 2년 지나서 성과가 안 나면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그 퇴출시킨 박물관들이 모여서 박물관의 그 통폐합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에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할 것이고요. 짜릿한 영월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모험입니다. 동강 어드벤처 로드 개발이라고 해서요. 저는 국내산 허리를
횡으로 한 바퀴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둥글바위 쪽은 협곡도 많고 절벽이 있습니다. 앞에 전면에 보이는 부분은 포크레인으로 작은 중장비 대도 충분히 길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절벽에는 중국에서 본 유리잔도를 깔고 봉우리 사이에는 출렁다리를 놓겠습니다. 그 사이에 집 라인으로 둥글바위 쪽으로 가고 싶으면 몇 가지 옵션을 두고 요금을 따로 받겠습니다. 출발은 덕포에서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낙한 덕포 시가지를 출발지와 아니면 완벽하게 돌아서 종점으로 돌아오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덕포 시가지 관광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내산 모험 스포츠 체험벨트고요. 그 다음에 래프팅 패러글라이딩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래프팅 25년 동안 래프팅만 했어요. 그 배가 아마 고무가 다 썩었을 텐데 지금까지 레저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는 안 됩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 그다음에 루지, 백패킹, 서바이벌 모든 짜릿한 진짜 영어로 하면 말 그대로 짜릿한 이런 모험의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 안 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동강시스타와 덕포 5일장을 연계를 할 텐데요. 아까 제가 쭉 지난 설명을 들으면 덕포 5일장이 어떻게 성공하실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동강시스타는 숙박과 휴식, 힐링하는 공간을 만들면 덕포 5일장과 동강시스타는 상생을 하는 멋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 지역 리프트 설치권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다녀간 분만 해도 수백만 명이 될 텐데 제가 처음부터 그 입장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볼 게 없다고 입장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엄청 크게 해놓고 그 회사가 그 땅을 진입로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비율로 5대5로 하든지 3대7로 하든지 그러면 비율을 입장료를 우리가 받으면 그 돌려주겠다는데 설마 그 사람들이 안 하겠냐. 그랬더니 그게 뭐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그 유신에서 돈을 받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군비로 주차장까지 다 해주고 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모든 행정적인 조치는 다 가해서 막아라. 우리도 그쪽 안 쓰겠다. 오히려 그 마을에서 리프트를 설치해서 올리면 리프트 대기하는 동안 그 마을에 식당하고 숙박하고 활성화할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6번 꿈꾸는 영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은 저도 꿀 수 있고 여러분들도 꿀 수 있지만 꿈은 여러분들이 꾸십시오. 이루어지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청장년 아이디어 창업 지원이란 가진 건 몸밖에 없고 꿈은 많고 아이디어는 있고 공모하십시오. 영월군에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시면 심사위원들이 그 공모가 통과가 되면 음식 쪽이면 세경대 호텔 조리학과에서 충분히 기술 지원을 해줄 것이고 산업 쪽이라면 아까 산업경제연구원 거기서 산업적으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꿈만 꾸시고 아까 창업기금 만들어 놓은 것으로 모든 공정이 다 지나가면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영월, 꿈이 이루어지는 영월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인촌 설립입니다. 이건 폐교, 그 다음에 유휴부지 그런 부분에 그냥 우리가 생활예술도 중요하지만 생활예술인이 아닌 전문 예술인들을 내려와서 교육도 하고 그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 하나 자체가 관광이 되는 그런 예술인촌 설립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문 예술인 육성으로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꿈나무 프로젝트 취지는
어릴 때 끼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많이 들어보셨지만 장혜모 감독의 그 인상 시리즈가 있어요.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거죠. 1분 남았습니다. 네? 네네네. 청소년들을 키워서 다시 지역의 일꾼이 되는 꿈나무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민주당의 마음으로 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평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계열의 이 시골에 이름 없는 당원이셨고 당연히 우리 가족은 가난과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가난은 기본이었고 불편한 삶은 덤이었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편견과 불편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편견과 불편이 민주당원으로 삶이라면 언제든지 감내하고 살겠습니다. 또는 살았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정신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으로 젊은 정치인으로 오직 영월, 오직 한길, 강경호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의현 후보님께서 정책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수 예비후보 엄의현입니다. 좋은 시간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확실한 변화, 새로운 영원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공약 제1호인 영월군 기본조례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드리고요. 산업경제, 문화생태, 복지의료, 아동청소년 노인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공약은 SNS상에 다 공개되어 있고 예비후보 홍보물로 영월 지역에 2075호가 내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익히 권리당원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핵심적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년 전의 사진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27살이 됐습니다. 제 딸입니다. 지금 열심히 저를 돕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엄지 캠프의 이름은 SNS 팀장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자꾸 하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는 95년을, 할머니는 88년을 세상 여행을 하시고 자꾸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삶을 마감하실 때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린이는 어린이의 욕구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의 욕구를 어떻게 채우냐라고 하는 것이 삶의 핵심입니다. 1차적 욕구의 핵심은 개개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환경이나 조건들이 개인의 능력으로서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 그 몫이 정부의 몫이 되는 순간 그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월에 있는 4만의 국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각 분야의 어떤 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공약 제1호 영월군 헌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영월군 헌법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월군 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과연 영월이라고 하는 이 지방정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영월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행정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적 행위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문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경선 개헌에 연동해서
영월군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월군 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영월군이 지향하는 가치를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주권 영월군, 안전과 행복, 우선 사람 중심의 영월군, 그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영월군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월 군민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영월군 헌법인 기본조례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그 기본조례 정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6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새로 선출되는 또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와 여기 계신 우리 권리당원 즉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경제입니다. 산업경제 중에 대표적인 게 농업입니다. 농업 혁신을 필요성은 요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기동 기초 정책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 정책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소규모 복합농농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행 방법은 현황 분석 후에 생산자를 선별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산업 경제 중에 대표적인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폐광을 활용한 명품 와인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운동 다 아실 겁니다. 모운동은 대표적인 폐광 지역입니다. 그 폐광 지역을 활용해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치유 농업이 유럽 쪽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치유 농업으로 폐광을 활용한 명품 와인 단지가 그 기능을 할 것입니다. 흑농고와 연계하고 와인을 제조하고 저장고로 활용할 겁니다. 모운동에 있는 폐광이 현대적 과학기술로는 와인 저장고로 다시금 재탄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왕경대산, 김삿갓 유적, 그리고 국제슬로시티와 연계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색과 문학과 느림과 힐링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하나의 섹터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지역 일자리는 당연히 창출될 겁니다. 이행 방법은 사업계획 수립과 중앙 및 강원도시효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임기 시작 2년 내 실행할 것입니다.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주민단체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산업전개 중에 또 하나는 드론 천국 영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겁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에 드론으로 오륜기를 만드는 거는 동계올림픽을 다 보셨을 겁니다. 영월은 드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체로 선정되어 있고 시범비현장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영월군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장, 체험관, 전시관,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드론 엔터테인먼트는 우리 지역 사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이의 방법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및 도비, 민간 자본으로 유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임기 내에 장기사업으로 진행해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라이언 다 가보셨죠? 이 어라이언은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음은 문화생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영월 사람 도서관을 설립하겠습니다. 영월에 사람들이 사망이 있습니다. 각각의 삶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각각의 삶이 하나의 도서관입니다. 그 삶이 각각의 삶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도서관, 사람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영월의 도서관은 48개 좌석인 영월 교육도서관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월당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월에 살고 있는 4만의 주민들은 문화적 향유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생태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는 지금 영월 문화재단의 관리 기능을 인간에 위탁하도록 아니면 인간을 과감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은 독립으로 영월 사람도서관을 설립해서 그 사람들의 각각의 삶이 그대로 지식, 정보, 자료로 축적되기 위해서 영월이 진정 사람다운 마을로 도시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속으로 영월 예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영월이 과연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의 현재가 와 있느냐? 아까 김경식 본연후보 얘기했습니다. 12만에 내가 태어났을 때 지금은 4만이다. 어떤 경로로 이렇게 왔느냐? 미래는 어떻게 가야지 영월에 사는 4만의 사람이 만족스러울까? 라고 하는 부분들 일종의 영월 학교에서 그 부분들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월 방송국을 재개국하겠습니다. 지금 라디오스타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라디오스타 박물관을 재개국해서 실제 영화 라디오스타를 재현할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방송 영월에 있는 사람들, 어르신들, 젊은이들 같이 방송해서 곰세탁소 아저씨 나오세요. 그러면 곰세탁소 아저씨하고 방송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영월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아주 만족스럽게 갖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중단기 사업으로 임기 1년, 2년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민간자본 등으로 동원 가능한 지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중심 영월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박물관, 축제, 역사적 다양한 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해서 도시 기반을 문화적으로 다시 재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 장흥시역을 오픈 갤러리로 만들어서 장흥에 오면 그냥 장흥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 10시쯤에 장흥에 들어가면 그 주변을 아까도 이쪽 농동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웰빙한 그 용어를 참 안 좋아하는데 장흥 둘레길과 관련해서 보덕사 그쪽 연못 주변을 작은 형태의 오픈 갤러리로 만들어서 10시에 오면 한 2-3시간 잡아오면 당연히 장흥에도 밥 먹어야 되고 오후에 들어오면 2-3시간 있으면 장흥에도 밥 먹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오픈 갤러리로 이 문화센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및 주민의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임기 계신 2년 이에 중단기 사업으로 시행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활용한 사업으로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린 영화 선언을 추진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까 우리 박명호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집, 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영월이어야 됩니다. 자연과 공생하는 영월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 역사, 문화, 생태를 다음 세대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써버리고 다음 세대는 그것을 쓸 수 없다라고 하면 어른들의 남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월 동강댐이 취소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화력 발전에서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 산림 등 생태 환경 관련 콘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생태 도시의 출발을 알리는 그린 영월 선언을 국내외에 알리고 모범적 생태 도시의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사는데 도시에서 산단 말이에요. 도시에서 찢고 까불고 온갖 부딪혀서 영월에 오면 이틀 3일만 묵어가도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하면 영월 자연과는 푹 담갔다 가면 진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죠. 다시 도시에 나가서 찢고 까불고 하더라도 다시 영월에 와서 또 2-3일 좀 푹 담갔다 가자. 이런 느낌을 받는 그것이 그린 영월 선언입니다. 연포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자연환경을 큰 세에 그대로 보여줘요.
복지 의도입니다. 찾아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은 인구 사회학적으로 4만 인구 중에 25.8% 1,400명이 노인입니다. 그 중에 70 거의 80%는 만성질환이고 주민 한 45.3%가 심각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에 대비한 한방인 물리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월은 4만 인구 중에 2만 1,000명이 영월읍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영월읍에 사실상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면 외로움, 그 다음에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저는 찾아가는 병원을 운영하고 이따가 마지막에 이 문제는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복지. 영월 4만 인구 중에 사실은 교통복지와 관련해서는 논란들이 많습니다. 4만 인구들이 어디를 이동하거나 할 때 사실은 교통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택시, 버스, 자가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전히 우리는 교통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월은 내가 병원을 가고자 하는데 병원에 가면 총 비용이 1,50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 타고 가면 7,000원, 5,000원, 7,000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분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영월 전 노선의 요금부 단일화 이런 거 좀 필요하다. 이런 저에게 제안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연구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교통복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버스 운수사업자, 택시 운수사업자, 지역 주민들과 같이 교통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합니다. 늘 배운 프로그램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과 관련해서. 우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잘 안 나와서 남의 일에 오르내리는 거 참 싫어하는데 언제 아침에 일어나니 여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요즘 아침 거리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아내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노인입니다. 아까 노인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했는데 초중고 아이들이 앞으로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교과형이요. 부경주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게. 비교과형이요. 생태, 환경, 자연, 역사 이런 것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청년 세계세 아까 강명호 부모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영월에 있나 서울에 있나 취직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제조업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청년세계센터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연합 프로젝트라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새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노인 어르신 보험센터 이것은 아까 영월의 어르신들의 보험센터는 민관에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통합해서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자. 저의 동향은 자치영월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출마선언 당시의 느낌을 표현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끝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번째 순서입니다. 유영목 후보님의 정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직 사태를 앞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갈 것인가.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 마주하고 또 스스로를 선택한 하나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저는 현실 안주와 변화의 길을 해서 변화의 길, 도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모든 것을 영월에 바치겠다는 각오로 군수선거에 나섰습니다. 저의 진정한 마음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소드립니다. 영월은 가난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영월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변화와 혁신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변화와 혁신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지도자만이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견과 경험 그리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 선택과 집중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책임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목은 감히 제가 그 소임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9급 서기보로 출발을 했습니다. 4급 서기관으로 퇴임하는 그날까지 영월군의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호흡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행정을 펼쳤습니다. 32년간 갈고 닦은 행정 역량과 영월읍장, 주천면장, 주민생활 지원과정 등을 역임하며 보고 느꼈던 정책적 고민이 녹아있는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기회를 주신다면 57년 지기 제 고향 영월을 배우며 쓱쓱 크는 꿈터로, 머물러 살고 싶은 3터로, 더불어 먹고 사는 1터로, 꼭 한번 오고 싶은 10터로 제가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대 비전 실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공약 5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저출산은 범국가적인 문제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30년 안에 사라질 위험이 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나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면 어른들과 지역사회 구성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반인 조례제정과 더불어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낌없는 보호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기본권을 실천하는 도시로서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의 6개 아동 친화 영역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등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아동정책 제안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으로 아동이 젊은 국민으로 인정받고 아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행복도시 영월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여성 친화도시 인증에 이어서 제 공약사항인 아동 친화도시는 유니세프 인증을, 고령 친화도시는 세계보건기구 인증을 받아서 영월군이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규정한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74명으로 전체 인구 4067명의 25.8%나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는 나이 들어가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 사회 및 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행복한 도시가 바로 고령 친화도시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 노인복지 최하위권과 노인 자살률 최상위권을 동시에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유례가 없이 빠른 고령화로 노인복지 제도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했고 경제위기로 노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없었던 탓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나이가 들어도 삶의 질과 존엄성을 유지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가는 따뜻한 영혼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노인복지 정책을 주거, 교통, 사회 참여 일자리, 건강 서비스 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고령 친화도시 지정 기준은 용역을 통해서 4-5개의 영역으로 재분류해서 영월형 고령 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고령 친화도시 5개 영역 실행을 위해 공공실거주택관리과 노인복지관 관리, 경로 등의 각종 문제점 해결, 경로 등 프로그램 확대 운영, 어린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확대,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등 사업을 차근차근히 이행해 나가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사회 연합을 위해서 운영 중인 공동생활홈 6곳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WHO 고령 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받고 22년까지는 WHO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분정의 추진은 사람 중심의 환경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모든 세대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는 영화를 보여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위주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보행 중 인도 구간에서 마주치는 각종 지장물, 전주나 교통신호대, 각종 표시판 등을 깨끗이 정비하고 도로와 인도사의 탁으로 인한 교통권의 방해를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난 제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가지 전신주는 단계적으로 지중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는 교통신호 등과 각종 표시물을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거해서 사람 위주의 인도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인재는 물론 첨대지원도 예방행정으로 재난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네 번째, 고부가가치 창출로 노동영어를 실현하겠습니다. 단순한 농산물 생산으로 가공, 판매, 체험, 관광을 연계하는 역자산업 육성, 친환경 고소득 농가 육성, 산채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노동영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양봉농가 사육 환경 개선과 방역시설 지원 등으로 고품질 축산물과 꿀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노동영어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자산업 육성은 기존 농산물 생산 판매에서 가공, 판매, 체험, 관광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의 유명 자원을 지속 발굴해서 새로운 상품 개발과 특성화를 통해 지역 단위 대표 품목과 핵심 생산 경영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것이며 경쟁력 있는 전략 품목을 지역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소득 농가 육성 사업은 신체되어 있는 친환경 농업은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채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국가 및 도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산채 일본지 영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은 수익 개방에 대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 개량 및 사육 기반 조성 등으로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벌꿀 산업 육성 사업은 사육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이상 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사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 농업인 체계적 양상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대학 교수, 농산물 유통 전문가 등 농업 분야 전문가를 감사로 초빙해서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지역 농업을 선도할 최고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시켜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동강과 서간, 고시군, 한번도 같은 자연적 자원과 장군과 청룡포, 영월부 바다, 광풍암, 정행산성과 같은 역사적 자원, 박물관과 같은 교육적 자원의 개발 부분 재정비 사업을 전개해서 기존의 관광 자원을 역사 문화 교육, 현장 학습장으로 도약시켜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포는 연간 30만 명 내외의 유료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군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주변에 별다른 체험 관광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천면 저리지와 그 주변을 활용하여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청룡포를 찾는 관광객을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닌 최소한 4-5시간은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부 하나 관풍원은 2016년 4월 8일 국가지정 사정 534호로 지정된 조선 6대 단종대왕이 1397년 6월에 영월 청룡포에서 유배생활 중 여름 홍수로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시다 세조가 내린 사양을 받고 승하하신 것입니다.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고 정비 및 복원해서 사적 196호인 세계에서 장릉과 명성 50호인 청룡포와 연계하여 역사 압축의 장로, 한량원은 물론 구도심 지역의 문화예술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량산성은 사적 446호로 삼국시대 5세기 말 6세기 초 축조된 한강 상류지역 요충지역에 위치한 산성으로 성벽과 문터, 목성마치성 그리고 후대의 외성과 차단력을 갖춘 유일한 산성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해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있어 2003년도 6월 2일 날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형 복원해서 중요한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지역은 양성 75호로 관리하고 있으나 한반도 지역으로 가는 길이 단조로워서 관광객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situa입니다. 한반도 지역 오가는길은 해마가 있는 길로 조성해서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여 개의 박물관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구조조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왔다 가신 분이 관광지를 다시 찾아오도록 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물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한 핵심 공약 5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공약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